안녕하세요. 미싱 돌리는 남자 미들남입니다. 지난 클래스에서는 둥근 셔츠 카라를 달아보았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단추구멍과 단추도 달고 블라우스를 완성하겠습니다. 가정용 미싱 먼저 간단히 살펴본 후 공업용 단추구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용 단추구멍 누르발과 단추를 준비합니다. 누르발 뒤를 벌려서 11mm 단추를 끼우세요. 그럼 이 부분이 단추의 크기만큼 벌어집니다. 이곳에 레버가 앞뒤로 걸리면서 단추구멍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챕터 1-2에서 랜덤문을 연습한 자투리 원단으로 단추구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턴지를 대고 단추의 위치를 표시하세요. 공업용 단추구멍 노루발은 단추의 중앙을 맞추는데요. 가정용 단추구멍 노루발은 단추의 아래를 맞춰서 재봉하니까 단추의 크기에 맞춰서 아래에도 선을 그려주세요. 노루발 때 단추구멍 노루발을 끼웁니다. 그런 후 단추구멍 모드를 선택하세요. 이 화면은 미싱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레버를 내려 노루발 옆에 벌어진 턱 사이에 끼웁니다. 처음 재봉의 시작점 위치는 단추 크기의 아랫부분이니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이젠 재봉을 합니다. 앞뒤로 움직이면서 잘 재봉이 되었네요. 실밥을 정리 후 실밥 따개로 양쪽 옆에서 구멍을 낸 후 완성합니다. 양쪽으로 내는 이유는 실수로 단추구멍보다 더 크게 잘릴 수 있어서 그래요. 숙달이 되면 한쪽에서만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단추를 달아보겠습니다. 가정용 미싱으로 단추를 달 때 사용하는 노루발입니다. 노루발을 교체합니다. 단추에 톱니가 닿으면 안되니까 톱니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지그재그 모드를 선택합니다. 원단 위에 단추를 맞춘 후 노루발을 내립니다. 수동으로 바늘을 움직이면서 단추구멍의 폭과 지그재그의 폭을 똑같이 맞춥니다. 조금 넓으니 좁혀줄게요. 다 맞췄으면 재봉을 합니다. 지그재그의 횟수가 너무 적으면 단추가 빠질 수 있으니 최소 15번 정도는 재봉을 하세요. 그런 후 실밥을 자르고 완성합니다. 이젠 공업용 단추 노루발로 단추구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속품을 보면 노루발이 있고요. 이것은 톱니를 막아주는 덮개입니다. 공업용 본봉은 가정용 미싱처럼 톱니를 아래로 내려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꼭 톱니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노루발을 고정하는 나사고요. 그리고 이 나사로 바늘 나사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바늘 나사에 걸쳐 놓고 재봉을 하면 상하 운동이 지그재그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이 작은 나사는 바늘 나사의 여분입니다. 노루발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맨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단축구멍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단축구멍의 길이는 최소 10mm부터 최대 20mm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눈금이 있는데요. 한 눈금의 단축 길이가 2.5mm입니다. 세팅을 할 거니까 일단 제일 큰 20mm로 놓고 나사를 돌려 고정하세요. 그리고 이 작은 나사는 지그재그의 세로폭을 조절합니다. 나사를 조이면 세로폭이 좁아지고 풀어주면 세로폭이 넓어집니다. 한마디로 실의 땀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일단 세팅하려면 실이 눈에 잘 보이도록 조금 풀어주세요. 나중에 조여주면서 맞출 거예요. 이 조절 나사는 지그재그의 가로폭을 조절합니다. 앞으로 당기면 가로폭이 넓어지고 뒤로 보내면 가로폭이 좁아집니다. 지그재그의 폭이 너무 좁으면 쉽게 빠질 수 있으니 일단 맨 앞으로 조절 후 나사를 꽉 조여주세요. 바로 뒤에 있는 이 조절 나사는 단축구멍의 넓이를 조절합니다. 맨 뒤로 보내면 넓이가 좁아지고 맨 앞으로 오면 넓이가 넓어집니다. 일단 맨 앞으로 보낸 후 나사를 조이세요. 그리고 이 다이얼은 반시계방으로 돌리면서 재봉의 시작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재봉을 하다가 실이 끊어질 경우 다이얼을 돌려서 끊어진 부분부터 다시 재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실수로 발판을 밟으면 다칠 수 있으니 발판에서 발을 내리고 설치합니다. 그리고 바늘 부분에 와이퍼 같은 별도의 장비가 있으면 설치가 안 되니까 먼저 제거해 주세요.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한데요. 길이는 길수록 좋아요. 드라이버가 길수록 세게 조이기에 아주 좋습니다. 제일 먼저 기존의 노루발과 노루발 나사, 바늘 나사와 실거리, 그리고 바늘을 제거합니다. 나사가 작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실거리는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땐 바늘대를 아래로 내리고 드라이버로 툭툭 치면 빠집니다. 그런 후 바늘대를 올리고 부속품인 바늘 나사를 끼울게요. 나사를 풀어서 공간을 만듭니다. 그런 후 바늘대에 끼우고 나사를 돌려서 걸쳐 놓으세요. 바늘을 다시 꽂고 작은 드라이버로 튼튼하게 고정을 합니다. 느슨하면 바늘이 빠질 수 있으니 꽉 조여주세요. 그런 다음 실을 끼웁니다. 이젠 톱니 덮개를 설치합니다. 가운데에 구멍이 있어요. 이곳으로 바늘이 들어갑니다. 나사를 이 부분에 끼웁니다. 아무 쪽이나 상관없지만 저는 오른쪽에 끼울게요. 세게 조이지 말고 임시 고정만 하세요. 그런 후 수동으로 바늘을 내리면서 바늘구멍에 넣습니다. 가운데에 잘 맞춘 후 나사를 꽉 조이세요. 이 노루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늘이 자주 부러진다고 종종 말씀하시는데요. 톱니 덮개가 움직여서 그래요. 이 나사를 세게 조이면 절대 바늘이 부러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노루발을 설치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넣으면서 이 부분을 바늘 나사 위에 걸칩니다.
노루발대를 조금 들면서 끼우세요. 노루발 나사로 고정합니다. 반대편에서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처음 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몇 번만 반복 연습하시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이때도 긴 드라이버로 꽉 잠그세요. 이 부분이 꼭 바늘 나사에 걸쳐져 있어야 합니다. 손으로 돌려보니 상하 운동이 좌우 운동으로 바뀌네요. 클래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평소에도 이 노루발 나사와 바늘 나사를 끼우고 재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단축구멍을 만들 때마다 바늘대를 바꿀 필요가 없어서 편하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바늘 나사가 조금 기니까 재봉할 때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투리 원단을 준비하세요. 저는 A4 용지의 크기로 재단할게요. 한 번만 세팅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 단축구멍 길이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단이 조금 얇으면 반을 접으세요. 원단에 단축구멍을 십자로 표시합니다. 노루발을 들고 다이얼을 반시계방으로 돌리면서 앞에 눈금이 다 보이도록 조절합니다. 뒷부분에서도 한번 보세요. 가정용 단축구멍 노루발은 단추의 아랫부분이 기준이지만 공업용 단축구멍 노루발은 단추의 중심점에서 위아래로 재봉이 되니까 가운데가 기준입니다. 가운데 눈금에 단추의 중심점이 오도록 잘 맞추고 노루발을 내립니다. 이젠 한 바퀴 재봉을 해봅니다. 이때 장력이 너무 높거나 속도가 빠르면 실이 끊어질 수 있으니 장력을 조금 풀어주고 천천히 재봉합니다. 노루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세팅으로 재봉을 하니까 단축구멍이 조금 왼쪽으로 재봉이 되었네요. 이럴 때는 단추의 중심선을 조금 왼쪽으로 옮긴 후 재봉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면서 내 노루발에 맞는 중심선을 찾으세요. 지그재그에 가로폭에 조절 나사를 돌려 좁게 재봉해 보겠습니다. 노루발을 들고 뒤에 다이얼을 돌려서 눈금이 맨 앞으로 오게 세팅하세요. 재봉을 합니다. 지그재그가 거의 일자로 나오네요. 이렇게 조절 나사를 돌리면서 지그재그의 가로폭을 조절하세요. 저는 재봉실이 빠지지 않도록 가장 넓은 폭으로 고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커트가 되는 단축구멍의 넓이 조절 나사를 좁게 고정합니다. 이번에도 눈금이 잘 보이도록 뒤에 다이얼을 돌려서 맞추세요. 약간 기울어진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후 재봉을 합니다.
너무 좁다 못해 많이 겹치죠? 저는 방금 전처럼 넓이를 넓게 고정하겠습니다. 기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영상을 참고로 적당히 맞춰보세요. 이젠 뒤에 있는 작은 나사를 돌려서 지그재그의 세로폭, 즉 실담수를 조절합니다. 너무 넓게 설정을 했으니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세로폭을 조절하세요. 땀수가 너무 좁네요.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너무 땀수가 좁으면 실이 끊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좁혀주세요. 이렇게 나사를 돌려가면서 직접 조절하세요. 저는 이 정도로 일단 설정할게요. 이젠 단추구멍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11mm 단추니까 여유분을 주고 13mm로 고정합니다. 첫 번째 눈금보다 조금 내리면 되겠네요. 개봉을 합니다. 실밥 따개로 양쪽에서 구멍을 냅니다. 단추를 끼워 볼게요. 잘 맞네요. 자투리 원단으로 조금 더 연습을 하신 후에 블라우스에 단추구멍을 만드세요. 이젠 패턴지를 내고 블라우스 낸단분에 단추 위치에 점을 찍어 표시합니다. 이렇게 낸단분의 각도랑 맞추면 꼭 십자로 그리지 않아도 반듯하게 재봉이 됩니다. 이젠 카라에도 패턴지를 대고 점을 찍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라의 스탠드 부는 단추구멍을 가로로 뚫기 때문에 단추를 잠갔을 때 단추가 단추구멍의 가운데 있지 않고 끝부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점을 찍은 중심점이 단추구멍의 끝부분이어야 합니다. 단추의 위치가 끝부분에 오니까 별도로 중심선을 그리고 재봉하세요. 카라의 스탠드분의 단추구멍은 가로니까 원단을 돌려 노루발과 각도를 맞추세요. 그런 후 천천히 재봉을 합니다. 이젠 노루발을 들고 낸단분에 있는 단추의 중심점을 맞춰서 노루발을 내립니다. 그런 후 재봉을 합니다. 낸단분의 끝선과 재봉선을 보면서 반듯하게 맞추세요. 혹시 바늘이 부러지면 톱니 덮개에 나사가 풀린 것이니 세게 조여주세요. 조금 더 튼튼히 재봉하려면 두 바퀴를 재봉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실이 끊어졌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노루발을 들지 말고 뒤에 있는 다이얼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끊어진 부분 바로 전부터 다시 재봉을 하시면 됩니다.
노루발을 들지 말고 다이얼을 돌려야 원단도 같이 돌아갑니다. 나머지 단축구멍도 같은 방법으로 재봉하세요. 재봉이 다 끝났으면 실밥을 정리합니다. 실밥 따개로 양 옆에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젠 단추를 달아볼게요. 가정용 미싱이 있으신 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단추를 다세요. 없으신 분은 손바느질로 단추를 답니다. 실을 길게 잘라서 바늘에 2줄을 끼웁니다. 손가락에 한 바퀴 돌린 다음 말아서 매듭을 지으세요. 실의 매듭이 단추에 가려지도록 겉에서부터 바느질을 합니다. 그런 후 단축구멍에 2~3번 바느질을 하세요. 실이 엉키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 하셨으면 겉에서 매듭을 짓고 실을 끊으세요. 그러면 단추가 매듭을 가려줘서 겉과 속이 깔끔합니다. 단추를 채워볼게요. 공업용 단축구멍 노루발은 한두 번 연습만으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서 충분히 익히신 후에 블라우스 단추를 재봉하세요. 깔끔하게 블라우스가 완성이 됐네요. 이번 클래스에서는 단축구멍과 단추를 달고 블라우스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클래스에서는 마지막 챕터로 나머지 유형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고맙습니다. 안녕.